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미국이 개폐한 중국, 싱가포르 특허청장 중국 후보 제치고 완승, 중국 영향력 차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꾹 눌러주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싫어요를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표차로 중국 후보에 승리한 싱가포르 후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 본부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다렌탕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55표를 얻어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와 경쟁했던 중국 왕빈잉 현 WIPO 사무차장님은 28표에 그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로 지금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가 유독하게 중요했어요. 이 유독하게 중요했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지적재산권 때문입니다. 지금 WIPO 같은 경우는 국제지재권 관련 26개 국제조항을 관장하는 UN 산하 특별기구죠. 그래서 특별히 지식재산 그리고 기술 관련 소송에서 대안적인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곳인데요. 그동안 서방사회는 국제특허 시스템을 감독하는 유엔기구를 지적재산 침해가 심각한 국가인 중국이 장악할 경우 경제가 그리고 또 국가 안보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속적으로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WIPO의 존재감 부상에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미중 간에 분쟁이 있었죠. 2018년부터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1월 15일 날 미중 무역 분쟁의 첫 번째 단계인 1단계 미중 무역 협정이 서명이 됐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상에서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 측의 산업 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이 기밀이 절취되고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등의 문제로 중국의 방식에 미국 측이 많이 항의를 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 부분 응하면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이 성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WIPO의 사무총장이 중국인이 되었다. 만약 중국인이 밀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WIPO의 현 사무차장이에요. 왕빈잉이라는 분이 이분이 중국 분이신데 30년 가까이 UN 관료 조직에 몸을 담고 왔는데 그러나 사무총장이 됐을 경우는 다릅니다.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은 다르고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죠. 호주 출신의 프란시스 커리라는 사무총장이 물러나면서 왕빈잉이 만약 이번에 사무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중국 정권의 뜻대로 WIPO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정책 전 부센터장인 크리스토퍼 헐 박사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에 WIPO를 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우에게 세계 최대의 닭장을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UN 체제 내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압박과 회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압박과 회유가 어떻게 올까, 어떤 방법으로 올까라는 것을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출신인 첫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죠. 여기에 총재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인이었죠. 중국인이었던 멍흥웨이라신 분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12년 6개월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가 지금 보면 중국에서 공안부 부부장으로 재직할 때 저지른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안팎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터폴 총재로 재임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멍웅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높은 재임 기간에 체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지금 인터폴의 총재가 됐었는데 이 총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부 역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국의 허가 없이 결정을 내리거나 말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 멍웨이가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서 체포된 주요 원인이 비리가 아닌 지시 불복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왕비닝이 이게 지금 사무차장이죠. 사무차장이 이제 승진을 해서 사무총장에 이번에 투표로 당선이 만약 되었다면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특허 분쟁 변호사인 제임스 풀리 전 WIPO 사무차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왕비닝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중국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풀리 전 차장님은 그가 사무총장이 되었을 경우 엄청난 무역 기밀을 보관하고 있는 WIPO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WIPO가 어떤 단체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IPO란 매년 25만 건의 특허 출원 신청을 받는데 이 신청된 내용들은 특허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특히 WIPO의 컴퓨터 시스템은 미발표 특허 등 세계 어디에도 없을 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죠. 이 시스템에 별도의 건물이 따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아서 매우 안전하고 경비가 매우 삼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이 그림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라고 올려드렸는데 설립연도, 목적, 회원국, 한국활동 홈페이지에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목적인데 세계 지식재산권 조약 관장 그리고 세계 특허 출원 및 등록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세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모두 다 관장하는데 그리고 국제 특허 출원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WIPO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사무총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심사를 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정보에 대해서 보안이 심하고 안전한 곳에서 열쇠를 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가 원하면 어떤 정보든지 다 볼 수 있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열쇠를 쥔 사람은 확실합니다. 즉 WIPO의 조직은 사무총장의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구조인데요. 이는 정상적인 조직 구성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으로 WIPO 사무총장이라면 누구라도 모든 기술이 담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그리고 대단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중국이 WIPO인 세계지식재산권 기구를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에드워드 이글 포럼 교육법률 방위기금 특허정책 고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WIPO 장악은 영리하면서 교활한 전략이다. 세상 모든 지적 재산을 중국의 군사와 민간 분야 기술 개발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WIPO를 무기화하고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 능력을 극대화하며 지식재산 도용을 위해서 인력을 파견하는 천인계획 같은 중국의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결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사무총장에 중국이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었다면 이것은 거의 그 지식재산을 다 중국에게 도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인력을 파견하면서 모든 기술을 다 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지금 문제가 있냐? 아니죠. 지금 현재 UN 산하기구 중에 중국인이 수장인 기구가 4군데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식량농업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산업개발기구, 국제전기통합연합.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농업기구도 그렇고요. 항공도 지금 문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연합도 중국인이 입맛에 맞추도록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특히 화웨이의 성장도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를 5번째로 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WIPO에 선출을 할 때,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 많은 나라들에게 견제를 받았거든요, 중국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룹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악명 높은 중국이 WIPO 수장 자리까지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견제에 결국 중국은 이번 WIPO 수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달에 2월달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이 WIPO를 아주 면밀하게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지식재산권과 해당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투명성과 제도적 청렴성을 지지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한 인물이라고 탕 후보를 이야기를 했고, 앤드류 브랜버그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거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WIPO의 독립성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리바소 프랑스 대사는 제네바 주재죠.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환호했죠. 그런데 중국은 또 달라요. 어떤 말을 했냐면, 미국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중국 후보자 지지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지금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싸움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만약 여기에서 중국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었다면 그 상황은 지금보다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민원 후보가 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좋고, 그리고 또한 이 결과를 통해서 중국이 세력이 점점 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싫어하고, 우리나라도 그 반중친미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하고, 물론 이렇죠. 중국에서 가서 돈을 벌어야 되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알맹이만 빼고 그리고 중국에 휘둘리는 그런 일들은 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절대로 중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휘둘릴 거라면 아예 안 가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